저는 50세신데 임신한 경우를 봤습니다. 본인이 폐경이 된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이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여자친구랑 하려고 하면 발기가 안 된다, 사정이 안 된다, 아니면 너무 빨리 싼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거의 심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 그래서 젊은 남자친구들이 만약에 발기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발기를 조금 촉진시켜주는 계속 조금 꾸준히 나이가 들어도 피임과 임신에 대해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은 피임을 보통 40대 이후에는 안 해도 된다, 또는 뭐 40대 이후에서 뭐 50대 정도, 50살 정도 됐을 때 내가 생리를 조금 하고 있더라도 피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50세신데 임신한 경우를 봤습니다. 본인이 폐경이 된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뭔가 몸이 좀 이상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이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몸 자체가 너무 이미 나이가 든 거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임신 중단을 하시기는 했으나 내가 40대 이후니까 나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그래서 반드시 폐경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뭐 임플라논이든 아니면 자궁 내 피임 장치, 루프, 아니면 경구 피임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반드시 피임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100% 안전한 피임 방법은 사실은 성관계를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적인 접촉이 있는 한은 반드시 남자나 여자나 피임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내가 성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신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임신 전에 우리가 만약에 아기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남성분들도 엽산을 조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엽산 자체가 정자의 질, 퀄리티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으쌰으쌰 해서 우리 주니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부부라면 남성분들도 3개월 전부터는 엽산을 좀 드시기를 권고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이 되셨으면 이제 남성분들은 안 드셔도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엽산을 드시면서 한 16주에서 18주 정도 때 철분제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엽산 계속 먹고 싶은데 뭐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건 아니에요. 엽산 드셔도 괜찮지만 우선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영양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아기의 신경관 결손증을 막기 위해서, 즉 기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엽산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6주에서 18주가 되면 엄마의 혈액 볼륨이 되게 커지게 돼요. 왜냐? 출산할 때 거의 맥시멈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1리터가 쑥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엄마가 혈액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때 적혈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철분제를 같이 외부에서 넣어줌으로써 혈액이 잘 만들어지고 우리가 출산 시 생기는 출혈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몸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노산과 결혼 시기가 많이 밀려나 난자 동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많이들 난자 냉동을 하시는데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나이대 분들은 조금 난자 냉동을 많이 못 하신 분 많고, 오히려 지금 20대나 30대는 결혼을 당장 하지 않아도 난자 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봤을 때는 난자 냉동 보관 이런 것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지고, 또 여성분들이 자기의 그런 생식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난자 냉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3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난소나이라고 하는 항뮬러간 호르몬,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을 측정을 해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질의 그런 난자를 뺄 수 있겠다, 충분한 양을 뺄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좀 이미 나이가 들었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검사로 AMH, 항뮬러간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난임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셔서 이게 지금 내가 난자를 많이 채취해 놓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를 조금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AMH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난자 채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배란이 잘 안 된다든가 난자가 거의 없다던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금 해서 냉동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많이들 그래도 미리미리 나의 생식능, 수태능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결혼하시는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20, 30대 초반,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래도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기를 빨리 낳으시려고 해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세대 때는 막 딩크에 뭐 약간 이런 거가 조금 분위기가 많이 깔려 있었던 시기였는데, 요즘 친구들은 오히려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도를 놓는 것 같아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바람직한 게 아닐까. 또 저출산도 있다 보니까 좀 더 나의 수태능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조루와 지루로 고통받는 큰 요인이 심리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우선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과 중년의 조루, 지루, 이런 뭔가 발기 장애, 사정 장애 이런 것들은 원인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가장 큰 포션은 심리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여자친구랑 하려고 하면 발기가 안 된다, 사정이 안 된다, 아니면 너무 빨리 싼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거의 심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 그래서 젊은 남자친구들이 만약에 발기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비아그라라던가 그런 발기를 조금 촉진시켜주는 약을 저용량 계속 조금 꾸준히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약간 이제 남성분들도 좀 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기저질환도 생기면서 이제 혈관 장애, 혈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사실 음경이라는 곳 자체가 해면체거든요. 뭔가 혈액이 잘 찰 수 있게 된 스펀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장애가 생기게 되면 발기라던가 아니면 사정 장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심리적인 것보다는 이제 당뇨, 고지혈증, 혈압 이런 것들이 더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배우신 20대 청년부터 60대 자영업 사장님까지 자기 건물 하나 없이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중년 이후에도 절대적으로 건강한 몸을 잘 챙겨야 성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심리적인 부분이 성관계에서 정말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과 관계를 할 때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무시하거나 이런 조금 태도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성관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잘 아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임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피임이잖아요. 피임은 항상 제가 성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정말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피임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손쉽게 쓸 수 있는 건 콘돔이죠. 배리어 역할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남자분들이 쉽게 또 쓸 수가 있고, 배리어 역할을 하면서 성병 같은 그런 균들을 서로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콘돔은 뭔가 이제 제대로 쓰지 못한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많고, 또는 잘못해서 찢어지거나 이런 파손되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성들한테만 그렇게 맡기시지 마시고 여성분들도 피임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여자의 피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경구피임약이 있고요. 이 경구피임약은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함으로써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배란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산부인과에서는 과다출혈이라던가 생리전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경구 피임약만 잘 먹으면 거의 99% 피임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꾸 까먹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자꾸 놓친다던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알람을 좀 맞춰놔라
이렇게 절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네가 제일 한가한 시간에 알람을 맞춰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고 35세 이상의 여성에서 흡연자에서는 이 경구 피임약이 금기예요. 왜냐하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몸에 삽입을 해서 피임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팔에다가 넣는 임플라논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 안에다가 넣는 미레나, 카일리나, 제이디스와 같은 자궁 내 피임 장치, 루프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전부 다 호르몬제예요. 호르몬이 우리 프로게스틴이라는 합성 호르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들고 배란을 똑같이 억제시켜가지고 거의 99%에 가까운 피임률을 만들게 되는데 간혹 이 호르몬에 되게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로 된 그런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있습니다. 즉 비호르몬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생리 불순과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이거 생리불순은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일 거고 나중에 난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되게 두려움도 많은 부분이거든요. 또는 어떤 친구들은 나 생리 안 하니까 너무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우선은 생리가 3달, 3개월 이내에만 한다면 지켜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 무월경이 지속이 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자꾸 질출혈이 너무 반복되는 경우에도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런 생리불순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과 그 다음에 고안드로겐 혈증, 남성 호르몬들이 높아지는 고안드로겐 혈증으로 인해서 배란 장애가 생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 가장 흔한 난임의 원인이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문제는 이 친구들이 날씬한 친구들도 있고 되게 뚱뚱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날씬한 친구들도 뚱뚱한 친구들과 똑같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비록 날씬하다 하더라도 당뇨의 리스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질출혈이 자꾸 반복된다 하실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전반적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그거에 대한 호르몬 검사 같은 거를 혈액 검사로 제대로 하시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주치의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셔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평균적인 폐경 나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평균 폐경 나이는 우선은 50세, 만 50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시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라요. 49세. 정도로 이제 평균 나이가 되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폐경이 이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꽤 많이 계시고요. 요즘은 여성분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폐경 나이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40세 전에 이제 폐경이 되는 경우를 조기 폐경이라고 하고요. 40세에서 49세 사이에 폐경이 되는 거를 이른 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조기 폐경이라던가 이른 폐경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폐경 평균 나이 있잖아요. 49세나 50세 거기까지는 호르몬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무 빨리 폐경이 될 경우에 당연히 임신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또는 골다공증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쉽게 부러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인지기능 장애들이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나이까지는 우리 50세까지는 호르몬 치료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리 때 임신이 되는 이유와 아내 사정을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아내 사정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방법은 그 친구가 무정자증이거나 아니면 여성이 자궁이 없는 경우밖에 폐경인 여성 안에다가 사정을 했을 때만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젊은 친구들이 성관계를 할 때 폐경 전 여성과 어쨌든 남성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남성이 성관계를 했을 때 안에다 사정이 되고 이게 안전한 시기다 이런 거는 없어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생리 때 임신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정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3일이고 난자는 하루 정도밖에는 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생리가 보통 우리가 5일에서 7일 정도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는 자궁 내막이 다 탈락이 되면서 아래로 쏟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 때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리인 줄 알았는데 부정출혈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관계를 했을 때 배란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부정출혈이 있었다던가, 이럴 때는 출혈 중에 내가 성관계를 하고 사정을 하더라도 임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끔 오실 때 생리 중에 했는데 임신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생리가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잘못 아셨을 수 있고, 워낙에 이제 여자친구들이 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생리 주기가 틀어질 수도 있고, 부정출혈도 얼마든지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잘못 착각을 했을 거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성관계를 할 때는 피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생리 때는 이제 권고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자궁 경부가 조금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관계를 했을 때 조금 더 여성분들이 감염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하라는 거지 완전히 또 금기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궁합의 구조적 비밀과 성감대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게 속궁합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따로 뭐 연구를 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하지만 저희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속궁합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그런 오르가즘을 야기하는 실제 구조가 클리토리스 음액, 그 다음에 요도, 그 다음에 질전벽까지 해가지고 이어지는 하나의 구조, 컴플렉스를 요즘은 이제 집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구조물 자체가 성관계를 할 때 동시에 자극이 되면서 어떤 사람과 할 때는 이 세 기관들이 더 자극이 많이 되고, 어떤 사람과 할 때는 자극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성의 음경의 뭐 길이, 크기 아니면 각도,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잘 맞았을 때 우리가 속궁합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뭔가 서로가 진짜 막 애정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이 같은 것들이 또 충분히 이루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더 좀 쉽게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속궁합을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여막이란 무엇인지, 천여막이 없으면 첫 경험이 아닌가요? 천여막은 여성의, 요즘은 질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질 안쪽과 질 바깥쪽을 조금 약간 구별해 주는 얇은 피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천여막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폰을 쓰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찢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 뭐 자전거를 많이 탄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천여막이라는 게 꼭 우리가 첫 관계를 했을 때 출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꼭 잘못된 거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천여막의 모양은 사람마다 조금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좀 작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형이긴 한데 그런 경우는 아예 천여막이 뚫려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천여막이 뚫려 있지 않은 경우들은 이제 저희가 수술적으로 조금 뚫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야, 그래야만 생리를 좀 할 수 있는, 생리혈이 나오질 못하니까 이렇게 꽉 막힌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고, 천여막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의미를 둔다거나 그러셔서 조금 상처를 받는다거나 서로 오해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천여막 재생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네, 예전에는 천여막 재생술을 정말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개방적이 되고, 이제 여성의 그런 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성적으로 조금 더 평등해지면서 이제 이런 시술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천여막 재생술은 이제 우리가 찢어진 그런 천여막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끝부분을 약간 꼬매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이제 남성이 다시 우리가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이 음경이 삽입을 되면서 자연스럽게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술 자체는 막 되게 위험하거나 복잡한 수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뭐 저는 꼭 필요할 때만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뭐 남성분들도 여자들의 천여막이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첫 경험 때 출혈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우선 그렇게 수술 자체는 되게 심플하지만 요즘은 잘 시행하진 않는다. 첫 경험 시에는 삽입이 어렵나요?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좀 그런 커플들이 가끔 잊을만 하면 오시는데, 사귄 지는 1, 2년이 됐는데 못했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완전 막 불만이 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너무 미안해하고 본인도 조금 되게 미안해하고 있는데, 뭐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는데도 성관계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가장 흔한 경우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경험 시에는 이게 마냥 우리가 에 도달하거나 절대 이럴 수가 없거든요.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또 조직 자체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모든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고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과하게 겁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장 심리적인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불편하고 아플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못할 상황은 아니니 조금 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플들이 왔을 때 같이 커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약간 두 분이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이완제 같은 거를 좀 드린다던가, 그래서 여성분이 조금 더 릴렉스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남성분이 그 사이에 충분히 전이를 많이 해서 여성들이 조금 더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성관계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질막이 조금 그 천여막은 아니지만 회음부라고 하는데, 여성의 질과 항문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회음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회음부 쪽에 조금 두꺼운 막이 생기면서 이게 자꾸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자꾸 건드려지거나 찢어지는 경우에도 성관계 시마다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면 또 여성분들이 성관계를 피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즉 이런 해부학적인 조금 베리에이션 같은 것 때문에도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내진을 제대로 해보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셔서 그 부분을 살짝 틀어준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사과학 관상만으로 여성의 질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고요. 절대 그 뭐 신체 구조와 뭐 남자들 그렇잖아요. 남자 코 크면 거기가 크다 막 이렇게 음경이 크다. 아이고, 다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정말 질 조직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좀 다 다르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경험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되게 이완이 심한 분들도 아주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뭐 얼굴에서 티가 나는 게 있나요? 되게 이쁜 친구였는데도 저희 환자 중에 첫 경험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너랑 재미가 없다. 너랑 못하겠다 해가지고 되게 충격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봐도 뭐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었어요. 귀 크기, 코 크기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이제 무슨 뭐 어디가 이러면 뭐 성기가 어떻다, 많이 하면 소음순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거 전부 다 아니니까 제가 웬만한 남자분들보다 여성의 생식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그런 오해들은 이제 잠시 접어두시고 여자친구한테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또 이렇게 신사임당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근데 어디다가 물어보기 어려웠던 것들을 저를 통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참 인상 깊은 거는, 저는 40대인데 40대에 비해서 우리 20대 친구들 또는 30대 초반 친구들이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같아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좀 더 생각이 바뀌는 것 같고,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세대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남녀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좀 신혼을 되게 오래 가지려고 즐기려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빨리 아기 낳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개원을 한 이후로 이제 4년 정도가 됐는데, 그 친구들이 잘 자라면서 결혼까지 하고 아기까지 갖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현명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미 저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이게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해서 안 낳는 거랑 내가 놓쳐버려서 아기를 못 갖는 거랑은 정말 좀 이렇게 심리적인 타격이 좀 다르고, 본인의 자존감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산부인과의 참 좋은 점인데, 저희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어찌됐든 볼 수 있잖아요. 이 아기들을 이제는 뭐 저의 아기는 아니지만 우리 환자들의 아기들을 볼 때마다 이 아기들이 나중에 이제 분만까지 이제 해서 제 앞에 이렇게 딱 손잡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엄마가 된 저희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되게 많이 성숙하고 아이로 인해서 행복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커플들한테 진짜 결혼도 빨리 하시고, 그다음 임신도 너무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실을 맺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결코 뭐 딩크나 이런 것들도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기는 하나, 조금 각각 시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면서 같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러분들을 많이 응원하고, 언제든지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와서 같이 이제 상의를 하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은 압구정역 이번 출구 근처에 있고요. 이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이제는 두 번째 봄 여성의원 검색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꼭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선생님들과 라포를 쌓으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